자, 어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철통 방어를 했다. 최순실도 모른다. 차은택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나마 한방이라고 하긴 약하지만 어쨌든 뭔가 크게 우병우 수석을 약간 흔들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의 네. 폭탄 발언인데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우병우 증인께서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노승일 증인.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얘기한 바로 이 김기동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장 검사장이죠? 네, 검사장급이죠. 그런데 사실 김기동 검사장에 대해서도 우병우 사단의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우병우 네. 사단은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여름에 나왔죠. 뭐 지금 국정원 2차장 하고 있는 최인수 차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요. 뭐 뒤를 돌봐주고 있는 게 누구냐. 법률 우병우 수석이 소개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가 그냥 지어낼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장급 아니면 검찰 간부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김기동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을 구체적으로 지명했다는 것 자체는 뭐 실제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노승일 부장이 원래는 그 K스포츠 재단에서 부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에 가서도 비데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가자마자 자기는 독일 이민까지 생각하고 갔는데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월급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한 350 생각했는데 200 주면서 대충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고 그다음에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녹취 과정에서 보면 검찰에서 10월 25일에 조사 받았는데 27일 정도 이제 그 검찰에서 최순실 씨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좀 녹취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27일에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녹취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노승일 씨가 녹취한 건 맞지만 거기에 본인이 어떤 가미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거대한 상과 싸워야 한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추가 폭로가 있을 거다. 바로 그 말씀을 한 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위증이다 아니다 이거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거대한 상과 싸워야 돼요. 청와대라는 박근혜라는 거대한 상과 그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다음 삼성이라는 데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싸울 이런 제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한 이 얘기 속에 거머리란 표현까지 쓰면서 분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노승일 씨는 지금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임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뭐 노승일 씨의 그 답답함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답답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김기동 검사장의 이야기는 오늘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기동 검사장도 차은택 씨를 만났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죠. 네. 단지 그래서 우병우 수석의 소개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후배 검사가 이 고교 동문이라서 이 차은택 씨가 있는 자리에 우연히 합류를 해서 자신이 계산해주고 왔다.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차은택 씨와 고리는 일단 드러났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떠한 정확한 역할을 했는지 진짜 김 검사장의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 전민정 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김기동 씨 데리고 와라, 차은택 씨 데리고 와라, 대지신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검에서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을 특검에서 3자 대면, 4자 대면을 해서라도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네. 우리 차 교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전제를 뭐로 깔고 있냐니까 우리는 어떤 일종의 선입견과 무슨 약간의 뭐 편견을 갖고 전제를 하고 있냐니까 고용태, 노승일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동춘, 박헌영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특별검사에서 보겠습니다만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아까 저 노승일 부장 나와서 뭐 삼성을 이야기하고 뭐 청와대를 이야기하고 거대한 과학과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얼마 전까지 최순실과 다 하나로 돌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자, 문제는 뭐냐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이라는 돈이 모였어요. 흔한 얘기를 눈먼 돈이 생긴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정동춘 이사장하고 노조위원장하는 노승일 부장하고 이른바 양패로 나뉘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른바 죽기 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예.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문득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체 어떻게 보면 774억이라는 큰 돈에 이 사람 다 합쳐서 3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서 보면 정동춘과 노승일 고영태, 네. 정동춘 박헌영 이 싸움 가운데 각자 자기 유리한 정보 흘리면서 의원들이 마치 가면부도에 꼭두각시 인형같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 같다니까. 빨리 특별검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부터 정리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노승일 씨가, 노승일 부장이 현재 과거에 최순실과 함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많은 돈을 모금하는 불법에 가담했더라도 현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로서 나선 거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될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중 문제를 싸울 게 아니라 청와대, 박근혜, 최순실, 삼성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제가 볼 땐 영화 내부자들의 네. 이병헌 씨와 같은 비록 정치 깡패이긴 하지만 네.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동에 대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김기동이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사실상 K스포츠 미르재단의 폭로를 조선일보가 할 때 조선일보가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김진태 의원이 송희영 주필에 대한 호화 요트 여행을 폭로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그 사건의 그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지 공개하지 않고 그때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김기동 검사입니다. 따라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K스포츠 미르재단과 김기동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노승일 한데 같이 얽혀 있는 그 사건의 하나의 축임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예. 1초만 쓰겠습니다. 1초요. 아까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죠. 네. 미안합니다만은 우선 위증교사 문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우선 쉬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본인은 마치 위증교사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 합니다만은 특별수사, 특별검사는 빨리 위증교사, 위증 이 부분부터 명쾌하게 밝혀주기를 갖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노승일 부장이요. 이제 최순실 씨와 독일 귀국 전에 통화한 상대라고 저희가 단독 보도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우선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큰일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일을 안 시키면 다 죽고. 이제 함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순실 씨 측이 급박했던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내 답변이 나올 걸 예상하고 함정을 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노승일 씨가 함정 팠다고 하던데 어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만 듣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해요. 그렇게만 제초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본인이 술술 얘기합니다. 저는 네네네만 얘기하고요. 네네네는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요. 지금 전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요. 일반적으로 함정 녹취는 이렇습니다. 아, 태블릿 PC 어떻게 할까요? 최 회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고영태가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안종범 교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함정 녹취죠. 네. 저 내용에 보면 노승일 씨는 계속 네네네 하고 본인이 계속 술술 얘기합니다. 사실은. 네.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녹취를 함정 녹취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내용 자체만 네, 보더라도.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녹음 파일이 전부가 아니고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들어보면 앞뒤가 좀 잘리는 분명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에게 넘긴 부분은 그러니까 편집된 거예요. 그렇고 내용 자체가 편집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넘겨준 건지 전부를 넘겨줬는데 박영선 의원이 편집한 건지는 아직까지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전문을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전문이 다 넘어갔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어제 얘기했죠. 보면은
이완영 의원이 왜 5시간 동안 만났느냐. 그랬더니 그 풀라고. 아까 보니 이거를 저거를 거시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유명사가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예. 이렇게 저렇게 뭐 이거를 저거를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노승희를 불러서 그걸 다시 확인했다는데 5시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전문을 보지 않고 저거 보는데 무슨 5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박영선 의원이 노승희를 갖다가 저 나온 이후에 봤다 하더라도 5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거를 저거를 풀려면 전문을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